반갑습니다. 개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러 갑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뭡니까 이게 뉴스를 보다 보면은 가끔 이게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도 많이 있고 또 뭐 유튜브나 각종 SNS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이 성과급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을 많이 비판하는 뭐 영상도 떠다니고 또 오늘 어떻게 보니까 뭐 청년 뭐 이렇게 뭐 있던 대표한다면서 나와가지고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어떠니 저쩌니 하면서 뭐 이렇게 과도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던데 이게 저는 이런 내용 보면서 참 이게 좀 우리나라 이게 뭡니까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많이 받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많은 영업 이게 이익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럼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자본가들을 대표하는 쪽에서 이렇게 막 뻔퍼질하고 이렇게 뭐 노동자들이 이 이익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뭐 잘못된 것이냐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우습죠. 제가 보는 우습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내 구성원들이 돈을 얼마를 요구하든 그 금액이 뭐 많든 적든 간에 그 요구는 그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권리잖아요. 권리. 노동조합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요구하는 거에 정당한 요구 권리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게 상대적 박탈감, 상대감 박탈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배가 아파요. 뭐 상대가 박탈감 뭐 그런 말 쓸 필요 없죠. 남이 말 사도 뭡니까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듯이 예? 상대적으로 노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많이 이렇게 월급을 받고 성과급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픈 이야기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예? 그게 배가 아프면은 노동자들 임금 다 똑같이 만들고 공산주의로 가든가 쉽게 얘기하는 예? 예? 뭐 어떤 일을 하든 뭐 의사가 되든 그럼 의사가 되고 월급 받는 거는 뭐 괜찮습니까? 상대적 박탈감 아니에요. 똑같은 하루 노동 시간으로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노동자로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음? 근데 제가 이게 삼성전자 노조에서 얼마를 요구하는지 이게 한번 찾아보니까 영업이익의 15%한 45조 원 정도를 성과급으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 내용을 보기 전에는 한 30% 정도 요구한 줄 알았습니다. 30%. 왜냐하면은 이 역대급 영업이익을 만들어낸 노동자들이 3분의 1, 그리고 주주가 3분의 1,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투자가 3분의 1, 나머지 10%는 유보금으로 이게 남겨둬야 되죠. 그렇게 30%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15%를 요구하는데 뭐가 많이 나는 요구를 했는지 이해도 안 되고 다만 그 15%가 어마어마한 큰 돈이라는 거죠. 워낙 영업이익이 크니까. 예? 그 돈이 단순히 계산을 하니까 이게 돈이 이게 큰 거지 퍼센트로 보면 영업이익 15%밖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이게 잘못된 것이냐? 상대적으로 이게 다른 이게 뭡니까 노동자들에 비해서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배가 아픈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임금으로 수천억을 가져가게 되든 뭐 배당금으로 가져가든 다른 뭡니까 이게 스톡 옵션으로 가져가든 수천억을 가져가면은 이게 뭐라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찬사를 보내는 사람이 많죠. 오히려 찬사를 보내는 사람이. 예? 이 잘못된 생각이죠. 노동자들의 임금은 작아야 된다. 어느 정도 크면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노예 근성도 아니고 예? 상대가 뭐 이렇게 똑같은 사람으로서 많이 받는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본주의의 이게 뭡니까 좋은 점일 수도 있죠. 만약에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든 간에 얼마 이상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삼성전자에 다니는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업 일부 만약에 올해 2026년도에 이 실적이 1분기가 1분기의 영업이익 실적이
이게 거기에 다니는 구성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달성했다면 2분기부터는 일할 필요가 없죠. 열심히. 어차피 주지도 않을 텐데. 예? 자본주의의 가장 좋은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 예?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높여가지고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고 배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성적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하라고 노동조합을 구성해서 요구하라고 돼 있는 게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응? 이게 왜 뭐가 문제인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보면은 이게 배가 아파서 그렇지. 예? 상대적 박탈감 당연히 박탈감 느끼죠. 그럼 열심히 하고 거기서 가야죠.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예? 거기서 가야죠. 이게 검은머리 외국인의 그 주주들이 외국으로 돈을 받아가는 것보다 국내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뭡니까 성과를 받아서 집 사고 차 사고 투자하고 쓰고 소비하고 하는 저축하고 하는 게 훨씬 국내적으로 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노동자들이 성과급으로 많이 가져가면은 그에 대한 돈이 비용이 뭡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투자라든지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하청 기업 협력업체에 돈이 작게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청년들에 대한 고용에 뭡니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뭡니까 대기업 다닐 때도 그랬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라는 거는 필요하면은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으면 돈이 남아도로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기업인 거죠. 마치 이게 뭡니까 노동자들에게 임금 성과급을 작게 주면 협력업체 돈을 더 많이 배분하고 청년들을 더 많이 뺏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녀본 경험으로 하면은 또 기업이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을 더 뽑을지도 않습니다. 그냥 잘못된 거죠. 네? 이게 어떤 뭐 영상을 보니까 마치 노동조합이 계속적으로 임금을 많이 요구하니까 미래에는 뭡니까 이게 노동자들 더 뽑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불안감이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 뭡니까 성과급을 많이 주든 안 주든 때가 되면 로봇 사용할 일이 로봇가 대신할 시대가 오거나 AI가 대신할 시대가 되면 다 알았어. 뭡니까 사람 뽑지 않고 대체합니다. 그게 역사에 그렇게 보면 알잖아요, 이게. 예? 이게 마치 뭐 노동조합이 생각을 요구해서 그런 걸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뭡니까 사람을 대신한 로봇을 쓰고 AI를 쓰게 돼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뭐 노동자들이 생각을 많이 요구해서 그렇다. 저는 이번에 뭡니까 이게 뭐 한 요구하면 15%가 아니고 한 30% 정도 요구해가지고 3대 3대 3, 예? 노동자들 3, 그다음 주주들 3, 투자 3, 그 유보금 10 이런 룰이 좋은 거죠. 이게 뭐 15% 겨우 요구했는데 이게 많다고, 네? 절대 금액이 많은 거지 퍼센테이지가 많은 게 아니죠. 이게 우리 뭡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은 작아야 된다는 뿌리 깊은 이게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죠. 옛날에 뭐 오래 좀 됐죠. 이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이게 노동자들이 한 1억 좀 넘게 받았을 때 나와가지고 TV 나와가지고 노동자들이 6천만 원 이상 받으면 노동자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뿌리 깊게 뭡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은 많이 주면 안 되고 노동자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일만 하는 종으로 보는 그런 뿌리 깊은 사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서나 뭡니까 다른 금융기관이나 많은 다른 쪽에 생기는 특히 뭡니까 이게 육체적 노동자 외에 정신 노동자들이 임금 많이 받는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AI라든지 뭡니까 이렇게 첨단 산업에 이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이 많지 않잖아요. 유독 피지컬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임금을 오히려 피지컬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되죠. 실적이 많이 나면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게 다음 더 성장을 위해서 좋은 거죠.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준다는 이러한 뭡니까 문화가 있어야만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일정 금액 이상 주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 실적이 달성되고 나오고 나면 다 스톱인 거죠.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자본주의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경쟁과 효율을 통해 가지고 성과급을 배분하는 데 있는 거죠. 배분하는 데. 자, 그래서 이는
뭐 배가 아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뭡니까 이게 자본가청에서 보면은 과도한 그러니까 임금을 이렇게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주면 다른 기업에서도 비교가 되니까 많이 줘야 되는 부담이 생기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거는 국가적인 이게 뭡니까 전체로 보면은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많이 소비하게 되니까 한 사람이 많은 배당을 가져가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많이 나눠 갖는 게 소비하는데 훨씬 더 좋죠. 국가적으로 봐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참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의식 수준이 많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며 또 저에 대한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영업이익 15% 요구한 거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한 30% 정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며 하여튼 요즘에 이 삼성전자 이게 뭡니까 노동자들의 성과급 이게 뭡니까 성과급 이게 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